먼저 목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구평생학습진흥원 왜 생겼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진흥원의 비전과 목표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출범 첫 해인 올해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의 강화하자, 함께하자는 부탁의 말씀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진흥원 왜 생겼나입니다. 요즘 트로트 가수 영탁 인기 가요 중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좀 인기 곡도 있던데요. 진흥을 왜 생겼냐는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간섭하려고 생긴 기관이냐, 또는 줄 세우기 하려고 생겼냐, 아니면 우리 하는 사업을 이렇게 빼앗으려고 생겼냐, 심지어 이런 질문도 제가 받고 했는데 몇 가지 자료를 근거로 왜 생겼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국 17개 특광역시도 가운데 현재 법인이 설립된 지자체가 15개입니다. 아직까지 독립법인화 되지 못한 지역은 강원과 충북 두 군데뿐입니다. 금년도에 이제 저희 대구를 비롯해서 경북, 경남이 이 법인화대회에 이제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독립법인화는 전국적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자체마다 앞다퉈서 평생학습 진흥원이라는 독립법인을 설립하는 이유는 뭘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학습 패러다임의 전환이고요. 두 번째는 평생학습 오픈 플랫폼 실현. 세 번째는 감염병 시대 뉴노멀에 대응하기 위해서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도시 구현. 이 법인화의 시대적 환경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입니다. 민법 제32조 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가 저희 법인화의 이제 법적 근거가 되겠고요. 대구시 평생교육진흥조례가 있는데 여기 10조에 보면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입니다. 대구광역시 평생학습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설립이 된 겁니다. 다음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이 목표가 있는데요. 저희 진흥원의 목표는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평생학습 오픈 플랫폼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이란 단어가 저희 진흥원이 해야 될 기능과 역할을 가장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5가지 추진 전략이 있는데 참여형, 개방형, 거물망, 대구형, 그리고 기관 경쟁력 및 사회적 책임성 강화, 이렇게 5가지 추진 전략을 통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고, 이 목표 달성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 도시 대구라는 비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도시 구현이라는 저희 미션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미션은 평생학습을 하는 기관이라면 영원히 추구해야 될 이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향점. 핵심 키워드는 시민 행복입니다. 결국 지속 가능성이고요. 저희들 진흥원 설립과 동시에 가장 먼저 한 일이 CI 정한 것과 그 슬로건을 정한 겁니다. CI는 요 상단에 보시면 요건데요. 영문명으로 저희 대구평생학습진흥원이 대구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입니다. 그래서 약자로 하면 DILL인데 그 DILL을 형상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슬로건은 학습으로 있다로 정했습니다. 학습으로 나의 삶을 잇고, 학습으로 나와 세상을 잇고, 학습으로 세상과 세상을 잇는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의미 참 좋죠. 이 슬로건을 두고 참 잘 지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 있는 요 3대 특성인데 이것은 놓지 말아야 될, 잊지 말아야 될 가치를 개념화해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생학습 기관이 가장 유념해야 될 가치, 누구나 참여하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스스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 이렇게 해야만 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래서 개방성, 자발성, 지속성이라는 3대 개념을 정해 본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진흥원은 조이 오브 러닝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 출범 첫 해인 올해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해야 될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6개 주요 핵심 과제, 주요 중점 추진 과제로 이 뼈대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학습자 중심의 쌍방향 플랫폼 구축이고, 두 번째는 평생학습 기관 및 외부 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세 번째 스마트 시대 스마트 시민 양성, 네 번째 거물망 학습 체계로 평생학습 기회 확대, 다섯 번째 대구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추진, 여섯 번째 평생학습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렇게 6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정했습니다. 계속해서 6대 중점 추진 과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자 중심의 쌍방향 플랫폼 구축의 목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진흥원의 구심점 역할 강화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평생학습 30초 배달 시스템을 저희들 지금 현재 구축 중에 있는데요. 이 현재 지금 17개 특광역시도 가운데 다 나름대로 온라인 플랫폼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가장 잘 좀 갖춰졌다고 저희들 나름 평가를 하는 곳이 경기도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후발주자인 만큼 경기도의 온라인 플랫폼을 능가하는 그런 기능과 기술들을 여기 온라인 플랫폼에 다 이렇게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히 전국 최고 수준의 그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 30초 배달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30초 안에 바로 검색해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빠르고 정확한 또는 풍부한 그런 시스템을 갖추자라는 의지를 여기 표현을 한 겁니다. 30초 배달 시스템으로. 그래서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역 평생 교육의 허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비대면 시대에 앞으로 온라인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그 검색 기능과 기술 이런 걸 탑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에 동시에 풍부한 학습 콘텐츠를 확보해서 거기에 이렇게 저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많은 콘텐츠를 여기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평생학습 기관이나 개인들이 정보를 검색하거나 콘텐츠를 공유하고 또 기관이나 개인들이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 있으면 홍보도 하고 또 소통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은 네트워크로 이제 참여하는 기관이 이제 될 텐데요. 가령 오늘 오신 도서관 같은 경우에 오시면 이 플랫폼 속에서 그 일정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마련할 겁니다. 그럼 요 공간을 통해서 홍보도 하시고 필요한 정보를 검색도 하시고 기관 끼리 협업도 하시고 그런 거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 두 번째는 평생학습 기관 및 외부 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목표는 평생학습 기관과 개인들을 망라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그 일환으로 여기 초청 간담회를 지금 열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들 일회성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지금 전담 책임제를 정하려고 합니다. A 직원은 도서관, 또 A 직원은 행정복지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간사 내지 총무 역할을 맡기도록 담당을 정할 거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네트워크를 운영을 해서 필요성 및 목적을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우수기관이든 인센티브 제공이 이 하단에 있는데,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책을 여기 다 담으려고 합니다. 구체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네트워크 하지 않으면 손해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게끔 저희들 함께한 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네트워크는 결코 모양이 수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평이 될 것이고요. 방사형이 될 것이고, 거미줄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진흥원도 이 네트워크 속에서 원 오브 댐으로 기능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지난 3월 17일 경일대학교를 시작으로 다양한 기관들과 지금 계속 업무 협약을 맺어 나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 진출해 있는 공공기관들과도 지금 업무 협약을 추진 중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겠습니다만 해외 도시들과도 평생학습을 통한 교류를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 세 번째는 스마트 시대 스마트 시민 양성입니다. 저희 대구 평생학습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을 딱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첫 번째는 대구 시민 누구라도 평생 학습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 시대 스마트 도시에서 살아갈 스마트 시민 양성입니다. 그 두 번째 기능과 역할에 맞춘 것이 저희 세 번째 스마트 시대 스마트 시민 양성이라는 추진 과제입니다. 대구시가 지금 그 스마트 시티를 궁극적인 도시의 모습으로 계획을 잡고 그걸 추진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공간이 아마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건설되고 나면 그 후적지로 남게 될 현재 K2하고 대구공항 자리가 될 텐데요. 그 약 210만 평 규모의 워터시티, 수변 도시를 그 컨셉으로 한 스마트 시티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양도식 박사라는 분이 전체적인 총괄 플래너로 와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앞으로 이제 대구라는 도시가 스마트 시티를 추구해 나간다면은, 거기 뭐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하드웨어를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결국 성공의 이제 마지막 그 마침표를 찍는 것은 스마트 시민 양성입니다. 제 아무리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더라도 그 도시에 사는 시민이 스마트하지 않으면 스마트 시티가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스마트 도시에 살아갈 스마트 시민 양성이고, 시민들의 전반적인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이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뭐 요즘 다 아시겠지만 새롭게 디지털 비문해자들이 많이 생겼고, 그 개인별로 이 활용 능력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들의 능력에 맞춘 수준별 학습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 학습 자료는 또 재미를 같이 재미가 있어야 또 이렇게 유인책이 될 수 있으니까 학습과 재미를 동시에 충족하는 콘텐츠. 가령 예를 들면 배우들을 이제 동원할 겁니다. 지금 기획 중에 있는데, 배우들을 써서 드라마 기법을 썼습니다. 드라마 형식으로 뭐 상황극을 만든다든지, 또는 웹툰 형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할 겁니다. 저희들 얼마 전에 여기 이제 아까 먼저 영상을 한번 보셨습니다만, 배우미락TV 유튜브 채널을 지금 론칭을 했고요. 그 안에 다양한 지금 콘텐츠를 지금 올려놓고 있는데, 떴다 수다방, 뭐 모두의 클래스, 또 뭐 대세다, 뭐 또 비대면 브이로그 뭐 등등 해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추가로 해서 하는 게 지금 장애인 인식 개선, 그 다음에 디지털 문해교육 분야 영상도 지금 계속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들 유튜브 채널 지금 배우미락TV의 구독자 1만 명이 목표인데,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과장님들하고 여러분들도 그 기관에 계신 분들 또는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적극 홍보해가지고 내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유튜브 채널 대구 평생학습진흥원 게 아니고 평생학습 관련 모든 대구 시내 기관 개인들의 공유물입니다. 그러니까 내 거다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구독하고 좋아요하고 또 뭐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점 과제 네 번째는 거물망 학습 체계로 평생학습 기회 확대. 저희들 금년도에 출범하자마자 이 교육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수성구하고 달서구하고 같이 해서 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을 확보했는데,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함께 하면은 국비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선정도 잘 되고, 또 선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만큼 높아진다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후천적 장애 발생률이 있습니다. 장애인 중에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되는 분의 비율인데 좀 낮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10명 가운데 근 9명 가까운 분들이 후천적으로 지금 장애를 갖게 되고 있고요. 더욱이 지금 100세 시대에 너나 없이 살아가는 동안 길고 짧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 번쯤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진흥원은 장애인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는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인식을 확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거물망 학습 체계, 전통적으로 계속 지금 저희도 중점적으로 해오고 있는 게 광역 문해교육 지원인데요. 금년도에도 5천만 원 예산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디지털 생활 문해교육, 이 관련해서 저희도 국비 3,150만 원 확보해서 영상 콘텐츠 지금 제작 기획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희 대구 지역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지금 30.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2023년까지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제 희망사항입니다. 저희 목표고. 전국은 참고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42.1%, 대구보다도 약 9%포인트가 높습니다. 그럼 이 50%까지 어떻게 끌어올 것이냐? SNS 계정을 활성화하고 라디오입니다. 라디오를 이용한 캠페인과 광고,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요 1인 1학습 운동을 전개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포머라고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Fear of Missing Out. 이 시대가 빠르게 변화가 있고 기술과 정보의 수명이 갈수록 짧아지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나만 이게 뭐 세상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을 누구나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설레임 내지 기대감으로 바꿔드리는 게 저희 진흥원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물랑 마지막으로는 요 기본권 조례인데요. 평생학습을 기본권으로 개념화를 해서 전생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요 조례에 담고자 한 겁니다. 대구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있는 요 진흥조례를 개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신규 조례를 제정을 할 것인지 요거는 저희들 다시 고민을 좀 더 해나갈 계획입니다. 중점 추진 과제 5번째는 대구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제가 원장 임기를 시작할 즈음에 가장 많이 들었던 뭐 부탁 내지 조언이 대구만의 특징을 담은 학습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좀 운영을 해라 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3가지를 정했습니다. 대구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첫 번째는 대표 브랜드 개발이고요. 두 번째는 대구형 테드 콘텐츠 제작. 그리고 세 번째가 대구형 학습 카페 운영입니다. 첫 번째 대표 브랜드는 온라인 전국 공모를 통해서 정했습니다. 지역의 모 대학의 전문대에 계신 교수님인데 이 선정이 되셨어요. 그분이 낸 그 작품을 약간 저희들 이제 수정한 겁니다. 그래서 수정된 작품 요건데 이 책 깔피 펼친 모양 위에 글자가 얹어져 있는 요 모양입니다. 뜻은 배움으로 있는 즐거움. 배움이 이어지니 즐겁구나. 배움으로 이어지는 즐거움. 하여튼 이런 의미인데요. 요게 이제 가로형의 기본형이고 요거는 세로형의 기본 모형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 배움이락이라는 대표 브랜드를 큰 우산처럼 펼칠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평생학습 관련 활동들은 이 배움이락이라는 이름으로 홍보가 되고 대표적으로 홍보가 되고 그 아래에서 다양한 또 저마다의 특징과 개성을 가진 학습 행위들이 각자의 이름으로 또 소타이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증을 가지실 만한데 각자 이름이 있고 뭐 한데 그러면 아니면 뭐 대구 평생학습진흥원 뭐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도 쉽고 한데 굳이 어려운 단어를 뭐 이렇게 응용을 하듯이 해서 브랜드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좀 궁금증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요것 때문입니다. 브랜드 효과 극대화. 우리가 익숙히 아는 업체들 중에 그 식품회사 중에 풀무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풀무원처럼 회사명과 상품명이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르게 가는 경우가 근데 훨씬 많습니다. 보면은 아파트 브랜드 중에 뭐 가령 이 편한 세상, 대림에서 쓰는 이 편한 세상, 삼성에서는 레미안. 그럼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일본 회사인데 뭐 도요타라는 회사가 도요타 자동차라는 회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렉서스라는 또 브랜드를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또 이 건물에도 여기 에어컨 요걸 보시면은 LG 에어컨인데 LG 에어컨이라고 하면 될 걸 굳이 또 휘센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브랜드를 넣지 않습니까? 그 다 이것 때문입니다. 이 효과가 더 극대화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저희들은 그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이 시도를 한 겁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오늘 마치고 가실 때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움이락. 예. 두 번째는 콘텐츠를 대구형 테드라는 이름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건데요. 대구형 테드는 테드에 대해서는 한 번씩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테크놀로지하고 엔터테인먼트, 디자인을 소재로 한 세계적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저희들 대구형으로 이제 각색을 해서 대구의 숨겨진 가치 그리고 지역의 자랑스러운 그 콘텐츠를 좀 발굴을 해서 시민의식들, 좀 자긍심을 좀 고취시키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걸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감령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그 경상감령이라는 그 자체도 훌륭한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아시겠지만 경상도 지역 전체를 그 다스리던 관찰사가 근무하는 곳이 경상감령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상도라는 이름도 아시다시피 경주하고 상주에서 따왔고 그것이 대구에 왜 있었을까? 그리고 경상감령에서 제작한 그 목판이 있습니다. 목판이 있었는데 전라감령 목판은 지금 전라도에 있어요. 근데 경상감령은 목판이 지금 대구에 없습니다. 그럼 이게 수십 년 동안 행방을 모르다가 찾아보니까 서울대 안에 있는 그 규장각 창고에 처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경상감령 목판이 서울대 규장각 창고에서 방치되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 그리고 그걸 왜 지역으로 환원시켜야 되느냐. 이런 걸 콘텐츠를 만들면 재밌겠죠. 대구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세 번째는 학습 카페인데요. 저희들 지난 8일 날 여기 1호점을 이제 개점을 했습니다. 요 내용은 요겁니다. 현재 공실로 비어 있거나 이용이 저조한 공공시설을 시민 누구나 찾아서 학습을 즐기는 공유형 시민 학습 공간으로 꾸며서 운용을 해보자 하는 게 이 이제 취지인데 저희 1호점을 대신동 지하상가에 이제 열었습니다. 그 공실로 되어 있던 6평짜리 공간을 학습 카페를 열었는데 컨셉은 이겁니다. 편하게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듯이 편하게 학습 카페에 가서 커피 대신에 학습을 마시자. 그래서 학습 한잔 하실래요?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 활성화를 이루보자. 그래서 학습 한 모금 커가는 공동체, 뭐 이런 컨셉입니다. 덧붙여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습니다. 거기에 카페지기로 저희 학습 큐레이터 분들을 2분 배치를 했는데 일자리 창출 효과도 저희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중년 일자리 창출 사업 금년도 저희 3억 8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보수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1기 40명 이어서 지금 2기 56명을 지금 선발해서 또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계속 확대를 좀 시켜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학습 큐레이터 분들, 시민활동가인데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맡겨서 일자리 확대와 연계시킬 생각이고요. 요즘 새롭게 등장한 사회적 경제, 이 사회 경제를 통해서 종전에 보지 못하던 직업군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이분들을 사회적 경제하고 연계를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보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재밌는 요 표가 하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청년층에서 18세에서 65세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유엔이 정한 새로운 생애 단계 분류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은 청년하면 20대, 30대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18세에서 이제 100세 시대니까 18세에서 65세까지가 청년층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감론을박이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런 자료가, 근거가 유엔에서 한 적이 있다, 없다, 뭐 이렇게 뭐 인터넷상에 논란이 있던데 그 논란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분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65세가 청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새로운 청년의 개념이 연령대를 정하게 된다면은 여기에 맞는 정책의 변화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 일자리 정책들을 굉장히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새로운 청년을 위한 일자리 정책도 함께 도모되어야 된다. 그래서 65세까지는 본인이 의지가 있는 한은 끊임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일자리 정책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걸 이렇게 시사적으로 읽을 수 있고요. 청년 65세 다음에 이제 중년인데 중년의 나이는 66세에서 79세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에 이제 중년 다음에 노년이지 않았습니까? 노년은 80세에서 99세. 그럼 그 이후에 또
이제 앞으로 100세 이상으로 많이 이제 그 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거는 이제 100세 이상은 장수노인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저희들 단계별 로드맵을 3단계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내년 말까지를 기반 조성기를 잡고요. 이때까지는 조직 시스템의 안정을 꾀하고 기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리고 평생학습 오픈 플랫폼 구축하는 게 이 기반 조성기 때 할 일이고, 이 성장기 때는 2023년부터 3년간 정했습니다. 프로그램의 다양화, 고도화, 전문화,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 구현. 이 평생학습도시라는 단어 자체가 보니까 뭐 저는 그냥 뭐 이렇게 정한 단어겠거니 했는데 읽어보니까 이게 이 개념이 이렇게 딱 정립이 되어 있는 단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시간적, 공간적으로 평생학습이 그 도시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보편화되어 있는 사회, 보편화되어 있는 도시가 이 평생학습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명실상부한 평생학습 도시를 구현하는 게 성장기 때 할 일이고, 할 수 있으면 이제 장학급 사업, 이런 것들은 이제 현금 지급이 많이 어렵다면은 데이터를 준다든지 뭐 이런 방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장기는 2026년부터 이제 거의 완성된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바우처 사업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그 평생학습 분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료를 찾으면서 보고 느낀 건데, 가장 좀 이 고민스러운 부분, 그 평생학습 분야에 있어가지고의 불평등 문제라고 합니다. 시간적 불평등, 기회의 불평등. 그래서 학력이 높다거나 또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은 이 평생학습도 프로그램도 마치 이제 백화점 쇼핑하듯이 막 찾아서 즐기고 많이 이렇게 골라서 즐기는데, 어쩔 수 없이 그걸 즐기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분들에게 똑같은 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록 지금은 형편이 안 되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즐기지 못하지만 생애 언젠가는 그 바우처를 적립해뒀다가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 평생학습 바우처 취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의 힘을 키우자입니다. 강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내용을 여기 뭐 적었다가 그냥 일부러 빈 백지로 남겼습니다. 요거는 그 간담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들을 다 모아가 정리를 해서 여기 이제 나중에 메우고자 합니다. 완성시키고자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결국 가장 아쉬워하고 필요로 하시는 부분이 그 사업비 부분이더라고요. 그 이 네트워크 강화 관련한 그 사업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 지원을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우수기관 뭐 인정, 이렇게 동판을 달아드린다든지 뭐 인증서를 드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할 것 같고, 또 영상 콘텐츠 요즘 수요가 이렇게 많이 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홍보, 뭐 이런 게 어떻게 이 홍보를 할 수 있는지 컨택 포인트를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진행을 자랑은 하고 싶은데 자랑할 그 방법을 잘 모를 때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위에는 저희들 진흥원 공용 메일이고요. 이거는 저 개인 메일인데 이렇게 하여튼 뭐 의견이 있으면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네트워크 하지 않으면 평생학습에 대한 폭발적 수혜에 대응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시대 환경이 만들어졌고, 현대 도시의 경쟁력은 그 도시에 사는 시민이 이제 느끼는 그 행복 지수와 정비례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시민이 이제 얼마나 행복하냐고 지금 느끼는 것은 결국 생활 밀착형 정책을 얼마나 하느냐에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 생활 밀착형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평생학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생학습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함께 좀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